네이버에 학점은행제를 검색해서 학점은행제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학점은행제 제도를 총괄하는 곳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사 범스타입니다. 최근 5년 동안에 제가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상담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카톡을 보니까 대략 친구 수가 3,700명을 넘어가고 있어요. 아마 합산되지 않은 것까지 따지면 4,000명이 넘을 걸로 보여지는데 학점은행제 총 정리하는 영상입니다. 모를 때마다 오셔서 보시면 도움이 분명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규대학교와는 다르게 학점은행제는 학점을 취득해서 일정 조건 이상이 되면 학위를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학점 취득하는 기간이 길든 짧든 상관이 없어요. 조건만 달성하면 나오는 거죠.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 졸업자면 누구나 시작이 가능합니다. 수능 성적도 필요 없고요. 출결도 필요 없습니다. 등록금만 지불하면 누구나 다 받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그 졸업장 자체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시작이 가능하니까. 최종 학력별로 학점은행제를 시작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건물을 짓는다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로는 고졸입니다. 고졸 같은 경우는 영학점을 가지고 있겠죠. 그냥 평평한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깔끔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는 전문대학교 졸업자들이 있겠죠. 이 친구들의 건물 층수는 8층인데 나는 14층까지 건물을 올리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전문대학교에서 이수했던 학점들을 끌고 와서 학위 조건을 달성을 하면 학사 4년제 졸업장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로는 대학교 중퇴자예요. 이 친구들은 약간 리모델링이 필요해요. 건물이 부셔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쳐가지고 올리는 느낌으로 가시면 되는 거라서 대학교를 다닐 때 취득했던 모든 과목들을 봐야 돼요. 학습 구분을 해서 F를 제외한 학점들을 끌고 와서 학위 조건들을 달성을 하면 졸업장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상담할 때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다녔다고 하면 성적 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근데 학점 분류하는 건 좀 설명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겠지만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될 거예요. 학점은행제 학위 조건 5가지를 이제 가볼 건데, 네이버에 학점은행제를 검색해서 학점은행제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학점은행제 제도를 총괄하는 곳이에요. 약간 교육부 같은 냄새가 나죠. 상단에 표준교육 과정에 마우스를 올려두면 표준교육 과정 조회라고 뜹니다. 그걸 클릭해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학점은행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학사와 전문학사로 구성이 되는데요. 학사는 4년제 졸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문학사는 전문대 졸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졸업장, 이걸 학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학력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학과들이 되게 많아요. 내려보시면 쭈르륵 떠있죠. 이게 모든 학과예요. 진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을 해서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학위를 아무나 주는 건 아니고요. 학위 조건이라는 것들을 달성해야지 졸업장을 주거든요. 그럼 상단에 학위 신청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두면 학위 수의 요건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다 마우스 클릭. 그럼 이렇게 졸업장을 받기 위한 5가지 조건들이 떠 있습니다. 학위 조건, 우선 총학점과 전공학점, 교양학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학사 4년제 졸업장 기준으로 그 안에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학사 기준으로는 총 80학점이 필요하고요. 그 80학점 안에 전공 45학점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까지가 1번, 2번, 3번에 대한 학위 조건인 거예요. 네 번째, 의무 18학점 조건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학점은행제 수업으로 18학점 이상 이수를 해라 이거예요. 참고로 학점은행제는 과목당 3학점이거든요. 그러니까 3, 6, 18 하면은 18학점. 6과목만 수강하시면은 의무 18학점 조건이 달성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조건은 전공 필수 학점이에요. 전공학점이라는 건요, 계란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계란 자체는 전공학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란 흰자 있죠? 이건 전공 선택. 흰자 중에서 아무거나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노른자 있죠? 노른자는 전공 필수 학점입니다. 무조건 다 이수를 해야지 졸업장이 나와요. 그럼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 학점은 어떻게 보느냐? 아까 표준교육과정 조에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학사 탭에서 경영학과를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전공 필수 9과목이 되어 있죠. 한마디로 경영학과 학사학위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전공 필수 9과목을 이수해야 되고요. 또는 전공 필수 27학점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5가지 조건을 달성하시면 학위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학점 취득을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하셔서 학점 취득하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일반 정규대학교는 수업만 들어서 학점을 채우잖아요. 근데 학점은행제가 좋은 게 뭐냐면 수업 이외에도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독학사를 합격하면 그걸 추가 학점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남들보다 짧은 기간에 더 많은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졸업장을 받는 기간이 짧아지겠죠. 네, 첫 번째 학점 취득 방법입니다. 수업. 마찬가지로 학점은행제 공식 사이트로 들어가 봅니다. 여기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행정부서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수업 들을 곳은 교육원입니다. 그럼 교육원을 어떻게 찾느냐? 다시 표준교육과정으로 들어가서 조회 눌러봅니다. 예를 들어 많이 진행하는 경영학과 학사로 들어가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쭈르륵 수업이 떠 있잖아요. 여기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숨어 있어요. 개설교육 훈련기간 조회. 이거 한번 눌러봐요. 클릭. 해당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교육원들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교육원이 많은 경우도 있고요. 어떤 과목
과목의 경우에는 교육원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없으면은 수업 이수가 뭐 불가능하겠죠. 여기서 꿀팁 바로 나갈게요.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땡땡 사이버 평생교육원, 땡땡 원격 평생교육원 이런 것들은 온라인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는 오프라인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온라인은 내가 집이든 학원이든 뭐 산이든 바다든 다 수강이 가능한 거예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가 않습니다. 오프라인은 그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제한 많이 받습니다. 근데 온라인도 단점이 있어요. 진행 가능한 학과가 몇 없다. 대표적으로는 경영, 사회복지, 아동, 심리, IT 전공들이 있고요. 그 밖에 소수 학과들이 조금씩 있어요. 수업 들을 때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1년에 수업으로 140학점 들어야지 이게 안 돼요. 한 학기 최대는 24학점까지 들을 수 있고요. 1년 최대로는 42학점까지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기의 구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3월 이후에 종강을 했다. 이건 1학기 반이고요. 9월 이후에 종강을 했다. 이건 2학기 반이에요. 그러니까 학기를 잘 따져서 여러분들이 연간 이수 제한 학점을 초과하는지를 잘 따져보셔야 학점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취득한 학점이 물거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학점 취득 방법입니다. 자격증. 학사 기준으로는 최대 자격증은 3개까지 인정 가능하고요. 전문학사 기준으로는 자격증 최대 2개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포인트만 짚어드리면 내가 취득한 자격증 있죠. 이 자격증이 내가 진행하는 전공과 유사하다. 그러면 전공 자격증으로 분류를 해줘요. 전공 자격증이 뭐냐?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계란 노른자 있죠. 전공 필수학점 있잖아요. 전공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공 필수학점으로 대체되어서 인정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진행하는 학과랑 관련이 없는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건 일반 자격증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이건 학위에 상관없이 일반 자격증은 최대 1개까지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학점 취득 방법 독학사인데요. 독학사는 되게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학점은행제를 진행하는데 독학사를 병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독학사는요 1, 2, 3, 4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거기 수많은 과목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만약에 합격을 하면 학점으로 인정을 해준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1단계는 과목당 4학점이고요. 전부 다 교양으로 인정이 됩니다. 2단계부터는 5학점으로 인정이 되고요. 과목에 따라 전공에 따라 인정되는 학점이 달라져요. 전공 일반 교양으로 말이죠. 여기까지가 학점 취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 처리를 알려드릴 건데 학습자 등록. 그냥 내가 학점은행제를 시작했다. 행정 처리를 하는 거고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학습자 등록을 먼저 하고 학점 취득해도 상관없고요. 학점 취득하다가 학습자 등록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중요한 게 있는데 학위 신청을 하기 75일 전에는 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번에 바뀐 내용입니다. 그리고 학점 인정은 말 그대로 내가 취득한 수업, 자격증, 독학사 등을 내가 학점은행제 사이트에 연동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 등록과 학점 인정은 1월, 4월, 7월, 10월에 가능하고요.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학위 조건을 달성했다면 12월, 6월에 학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위 수요 요건이 맞는지를 판단하겠죠. 그래서 2월, 8월에 정상적으로 학위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졸업장을 받게 되는 거죠. 축하드립니다.